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학과 재학생분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독스피플의 사회복지 NGO 파트 부분을 인터뷰를 하게 된 17학번 이예린, 20학번 안선아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복지 분야 NGO에서 일하고 계신 이수미 선배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기독교학과 재학생분들 중에서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우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도 뜨거웠고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미 선배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학과 1사학번 아바드 이수미입니다. 지금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일한 지는 3년차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학우분께서 NGO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NGO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정부 기구,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를 말하죠. 근데 NGO에 따라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 환경 NGO도 있고 아니면 인권이나 복지, 평화, 난민 등 다양한 분야의 NGO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아동 사회복지에 대한 NGO에 다니고 있어서 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재단은 한 키워드로 말하면은 아동 옹호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뭐 국내 아동뿐만 아니라 해외 아동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 복지를 위해서 아동 복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후원금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금 사업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캠페인이나 방송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학과와 NGO의 관련성을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기반의 사회복지단체나 NGO가 아니더라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생각했을 때 우선은 기독교와 NGO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NGO인지에 따라서 각자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과 다양한 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아동 NGO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기반 NGO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재단 같은 경우 기독교가 시작이긴 했어요. 근데 현재는 기독교를 전혀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에 따라서 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관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아직 3년 차긴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기반인 회사가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현실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NGO의 입사 방법과 스펙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NGO 입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엔지니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뭐 수시 채용 하는 데가 있고 정기 채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하반기 정기 채용을 하고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수시 채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입사했을 때 기준으로는 서류 심사, 흔히 알고 있는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필기 시험도 인적성과 영어랑 논술 이 세 가지를 같이 봤었고요. 세 번째는 PT 면접이어서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질문을 이렇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된 면접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이 최종 면접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했고 마지막에 이제 건강한지 뭐 범죄 경력은 없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해에 따라서 뭐 영어 시험이 없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좀 변해가는 과정은 있는데 우선 저희 재단 기준으로는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하면서 아동 관련한 봉사활동 그리고 뭐 그 학교에 있는 배어드 봉사단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저희과 선배들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그 활동을 했었고 뭐 휴학하면서 굿네이버스에서 모금 업무 이렇게 잠깐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졸업을 수료를 하게 되면 2급은 나오지만 2급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급 자격증도 이렇게 공부해서 받은 게 있고 스펙 했을 때 뭐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하지 않냐 했을 때 저는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베어드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드림이드 봉사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좀 감사하게도 같이 했던 봉사단원들이랑 열심히 해서 대상과 좀 UCC 우수작품상을 받았었던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거 이외에는 전혀 뭐 수상 경력은 없고요. 근데 뭔가 이 스펙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 스펙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 생활이 스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자격증, 뭐 수상 경력, 대외 활동만 스펙으로 보지 않고 저는 기독교학과에서 배우는 공부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의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독교학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뭐 지금은 좀 코로나여서 많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아울리치라던가 뭐 저는 예배부 활동도 굉장히 좋았었고 뭐 소모임도 굉장히 다양하고 뿐만 아니라 뭐 교내에 있는 동아리들도 되게 다양하고 저는 러비너스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비너스 활동도 하고 또 제가 임팩트라고 그 해외 선교 봉사단 지금 있나요? 있긴 한데 한데 아마 코로나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활동도 하면서 좀 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 중 김혜 교수님이 독서 토론 세미나를 하신 적도 있어서 그때 같이 좀 공부했던 경험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되게 다양한 뭐 인문대학 감사위원회 이런 활동까지 하긴 했었는데 좀 다양한 정말 활동들을 하면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배웠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활동들이 저의 스펙과 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NGO와 관련되어 가장 의미 있던 경험이나 추천하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말했던 활동들이 저에겐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NGO와 관련된 활동 중에서 좀 어떤 거를 추천하냐 했을 때 저는 베어드 봉사단이 좀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뭔가 좀 다양한 과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봉사를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도 그 베어드 봉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했을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좀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기획해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또 그 제가 베어드 봉사단을 하면서 수상했던 그런 경험이 이어지게 돼서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는데 이제 해외 봉사도 갈 수 있었어요. 같이 단원들이랑. 그래서 그런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2, 3학년 기준일 거예요. 베어드 봉사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1, 2학년인 분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관심 있으시면 베어드 봉사단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대외 활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포트폴리오 예시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 어떤 분야, 어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NGO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내에서는 그 베어드 봉사단을 하면서 이제 아동에 대한 봉사를 했었었고요. 우화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뭐 미디어를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랑 함께 활동을 했었던 그런 활동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월드비전 그 세계시민교육 강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인성교육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그런 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는 사실 뭐 포트폴리오를 제가 제작한 건 따로 없지만 이런 활동들이 다 이런 포트폴리오나 대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6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과 준비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뭔가 본인의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좀 NGO에 관심이 있어서 좀 가고 싶은 뭐 그런 봉사활동이나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교육 같은 활동들 하면서 했었고 제가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은 하지 않았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잠깐 구청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또 아동과 관련된 아동 친화도시 좀 사업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끊임없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일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사실 취업 준비 기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제 대학생활 전체가 취업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했던 거는 딱 저희가 채용 기간이 굉장히 제일 열심히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4학년 막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1급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었고 이제 그 구청에서 일하면서 하기도 했었고 그 저희 재단의 입사 그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인적성 공부도 처음 이제 해봤고 뭐 영어 공부는 토익 공부하면서 조금 했었지만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논술 같은 경우 사실 어떤 분야의 문제가 맞아요. 나올지를 모르고 사실 사회복지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 CCTV를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거를 또 아동권리 관점에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또 채용 준비하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카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론 면접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와, 저거 대단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GO에서 대학원 진학이 있으면 유리하거나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아무래도 학사와 석사라는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연구나 정책 이런 부분들로도 더 업무를 할 수 있는 좀 더 그런 업무의 폭이 넓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대학원 입학하지 않아도 물론 그 취업은 할 수 있고 현재 제가 일하면서 실제로 선임분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하고 나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멋진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8번째 질문을 또 드리자면 NGO 취업을 위해서 따면 좋은 자격증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사회복지 NGO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는 저는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보통은 수료, 이렇게 수업을 다 들으면은 뭐 실습하고 수업 들으면은 2급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급과 1급의 차이는 있다 보니까 결국엔 1급이 있으면 좀 우대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급 자격증은 따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운전면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운전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안 따고 있었다가 이제 저도 채용 준비하면서 따긴 했는데 뭐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 가도 좀 뭐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왜냐면 사실 여행 가서 놀러 갈 때도 렌트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운전면허는 꼭 따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회사마다 뭐 토익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런 걸 좀 잘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9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일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노코멘트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뭐 회사 생활을 하면 뭐 당연히 일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쉽지 않고 힘들기도 한 부분도 있어서 뭔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사실은 뭐 제가 정말 원했던 아동 NGO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되게 저도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 발령이어서 그 서울이 집인데 지금은 좀 멀리 그 강원도 춘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타지 생활에 대한 힘듦이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업무 중에서도 이제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동 학대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업무 강도도 좀 센 이런 업무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은 있고 그래도 사실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굉장히 좋고 또 뭐 회사에서 뭐 쿼터 휴가 제도라던가 아니면 뭐 휴직 제도나 자기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복지적인 차원도 있어서 네,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자세한 만족도는 따로 만나면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어.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특별히 진로와 관련된 고민인 것 같은데요. 한 학우분께서 이건 말고 다른 일을 사회복지 말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일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목진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많은 학생분들이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직접 해야 나에게 맞는지 내가 잘하는지 내가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뭐 NGO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건 제 이야기고 우리가 사람이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건 정말 좋구나 이건 정말 나랑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은지 좋아하는 일인지 찾으려면은 뭔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관련된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직접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과의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NGO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은 무엇인지, 또 NGO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대학생활 자체가 그냥 취업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독서학우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던 하고도 선배님의 답변을 통해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은 스펙이자 경험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독서학우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아마 잘 해결되셨을 겁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뭔가 계속 뭐 입사, 뭔가 준비했던 것들만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바드 동기들이랑 만나면은 뭔가 항상 이제 그 대학 생활을 추억해요. 우리가 20살이었는데, 우리가 21살이면 이렇게 놀았었는데, 옛날에 뭐 한강도 가서 놀고 이랬었는데, 지금 각자 뭐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뭔가 사실 대학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대외 활동들도 남긴 하지만, 뭔가 그 동기들과의 추억? 뭔가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되게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저는 휴학하면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기도 했었고 되게 굉장히 저에게 대학생활은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옆에 있는 동기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뭔가 이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밥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동기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